네, 안녕하세요. 원익골딩스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4일 일요일이고요. 자, 12시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드셨나요? 저는 아직인데, 일단 오늘은 일요일, 자, 주말 동안 내일 또 월요일이 되기 때문에 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말까지도 원익골딩스를 공부하시는 열정 많은 주주분들은 오늘만큼은 꼭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 장 초반부터 이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완벽히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일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고민이 있죠. 고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궁금증이죠.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최대 주주 장내 매도 이슈입니다. 자, 이거 아직 모르셨다, 아직 못 들으셨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월 2일에 두 번째는 1월 2일의 흐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원익의 그룹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는 솔직히 말해서 폭발적으로 못 갔죠. 이건 되게 좀 아쉬운데,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겁니다. 원익 그룹주들이 갔으니까 좋은 건가? 원익 못 가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대신에 뭐 원익이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 원익이 2연상을 지금 가고 있는데, 원익이 상한가를 가니까 PS, PNE, 원익 큐브,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등등 해서 원익 그룹주들이 일제히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주주분들은 여기서 마음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아니, 원익홀딩스 그러면 왜 못 가는데? 많이 올라와서 그런가? 원익 끝났나? 아닌가? 그룹주들만 올라가면 뭐해? 자, 이런 감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회사들이 올라가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정작 원익홀딩스가 못 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정상입니다. 주주면은 당연히 느끼는 감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최대 주주 장내 매도 관련 공시. 자, 이거 악재냐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주들이 왜 올라가는지.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원익홀딩스가 그 이후에는 상승의 여지가 열려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 다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까지도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요, 원익홀딩스 월요일에도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보자 라는 뜻으로 댓글로 신고가 같이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채널 성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지금 원익홀딩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자 이렇게 이틀여간 개인분들이 100만 주가량 매수 주셨던 날들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이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혹여나 이런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투매 물량을 쏟아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다른 주주분들도 자 매도 금지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더 많은 개인분들한테 추천 영상으로 떠야지 그게 결국 수급을 받쳐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신고가 부탁드리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공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원익홀딩스, 자 이거죠. 우리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제출인 원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른 영상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 많이들 얘기하시다 보니까 자 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보면 뭐 대주주가 팔았다, 이거 악재다, 엑시트에서 던져야 된다, 월요일날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주시는 분들 많은데,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 공포감을 가져갈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주가 빠질까봐 겁먹고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 없다? 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시 보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직전 보고서에는 3,800만 주가량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3,723만 주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질 거 없이 우리가 바로 변동 내역 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팔았느냐? 자, 호라이즌, 유한해산 호라이즌이 83만 주를 던졌고요. 그리고 김동선 씨가 9천 주가량 던졌는데, 자 솔직히 여기서 9천 주는 이거는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나요. 별거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고, 근데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많이 걸리는 부분은 이거죠. 자, 83만 주가량, 자 1%가량의 매도인데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을 일단 짚으면요, 자 매도 주체는 어쨌든 호라이즌이죠. 그리고 지분율도 같이 봐야 되는데 뭐 한 비율이 1% 정도니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사실 1% 정도면 그리 큰 거는 아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팔았냐? 왜 팔았냐가 중요하겠죠. 변동 사유를 보게 되면 자, 김동선 씨는 단순 처분이에요. 그럼 단순 처분이 맞기는 해요. 진짜 별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 호라이즌 볼게요.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보기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아쉽기도 하니까 이 관련 기사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제대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나오죠. 노저라 우리 원익홀딩스 10배거 달성하자마자 오너 2세 회사 주식 던졌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제목에 매몰되지 말고요. 내용의 성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제가 해석을 먼저 드릴게요. 이 지분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최근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급등이 크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호라이즌 입장에서. 특히나 이게 지분을 좀 가진 쪽에서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현금 확보 비중 조절 이런 식의 매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재무구조 상환한다라고 이제 내용도 보고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매도는요 일단 흐름만 놓고 보면 그 정도 성격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호라이즌이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문장 때문에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냐면 외부 세력이 빠졌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주주가 크게 던졌다? 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호라이즌이 누구냐 보겠습니다. 우리 오너 일가의 지분을 담고 있는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익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 오너 일가가 있습니다. 이용환 씨가 누구죠? 원익홀딩스 아마 회장입니다. 창업자예요. 창업주. 자, 그러면 그 밑에 누구한테 지분을 줬느냐 하고 보면 이규엽 씨한테 37%, 이규민 씨 차남이죠. 37%, 그리고 딸 장녀한테 26% 이런 식으로 지분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호라이즌입니다. 원익그룹의 지배 구조가 조금 신기해요. 자, 그러면 이 호라이즌을 통해서 밑에 누가 있다? 이 밑에 원익홀딩스가 있고요. 밑에 원익이 있습니다. 원익의 46.33%를 호라이즌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익이 우리 원익홀딩스의 30% 최대 주주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호라이즌이 원익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자, 원익그룹의 지분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라이즌의 지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지분 구조상 이 원익이 원익홀딩스의 30%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자, 이 호라이즌이 원익 쪽에도 큰 비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호라이즌 입장에서는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니까 이쪽 원익홀딩스로 내려가는 이 지분이 있죠. 자, 여기서 1%를 일부의 지분 구조도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맞추려는 지배 구조 수직 계열화를 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깔끔하게 보시게 되면은 급등 이후에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온 것도 맞고 재무구조 개선하면서 자, 지배구조 정리, 수직 계열화 정돈. 자, 이 정도로 보는 게 현재로선 가장 깔끔합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던 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다 내려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주주가 팔았으니까 악재다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요. 지배구조가 무너진 것도 아니다. 대주주가 싹 다 던진 것도 아니다. 자, 지분율도 보시게 되면 아까 자, 몇 퍼센트였죠? 49.29%에서 48.2%로 약 1%가량의 조정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요. 얼마에서 던졌냐면 자, 볼게요. 호라이즌이 장내 매도로 12월 19일, 12월 22일. 자, 이때죠? 얼마 안 돼요. 33,000원, 34,000원. 자, 이때입니다. 이 4만원 후반대에서 던졌다라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 말했듯이 이미 3만원대 구간에서 정리된 흐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월요일날 빠질까봐 겁먹을 필요 있다 없다? 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최대주주 장내 매도 공시에 대한 이 핵심 내용 정리와 이 원익그룹주에 대해서 어떤 지배구조를 가졌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이런 공시라든지 우리가 내용 확인해야 되는 거 나오면 제가 영상 통해서 꾸준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영상 시청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게 영상 만드는 입장에선 제가 이런 것들, 자, 구독, 좋아요, 신고가, 그리고 많이들 시청해주시는 조회수, 이런 게 진짜 기분이 좋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 한 번씩 다시 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야죠. 뭐였냐? 자, 1월 2일 날 원익그룹의 일제히 상승세가 나온 거고 원익이 자, 2연상을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그냥 지나치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원익이요. 우리 12월 30일 날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점상을 갔어요. 이 갭상을 딱 가버렸는데 이거를 그냥 올랐네? 하고 뭐 흘러 넘기시는 것보다는 일단 주식시장은요 그냥 올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로 결국에는 이 이유가 다음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왜 보는지 원익홀딩스랑 원익이랑 다른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원익이 2연상을 갔고요. 지금
그리고 원익 QNC도 한번 볼게요. 자, 원익 QNC 6% 정도 올랐고 원익 IPS 한번 보겠습니다. 18%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자, 원익 머트리얼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머트리얼즈도 11%가량 올랐고 그리고 안 본 게 또 뭐 있죠? 뭐 원익 PNE. 자, 빠리빠리 보겠습니다. 10%, 원익 큐브. 얘도 상가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원익의 그룹주들이 자,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원익이요. 자, 12월 30일 날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1월 2일에는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 현상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여기서 이 생각합니다. 원익홀딩스 끝났고 그 위에 최대주주 이 원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원익홀딩스 너무 많이 올랐잖아. 얘는 이미 시총도 작고 원익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구간은 누가 더 사기 좋냐, 누가 더 수익 보기 좋냐 이거를 비교를 하면 오히려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 일단 원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사업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원익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룹주 상단에 있는 몸통으로 보여요. 그죠? 몸통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지분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원익이 있고요. 그 밑에 원익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원익 홀딩스 밑에 원익 QNC, 원익 큐브, 원익 머티리얼즈, IPS, 로보틱스, 케어랩스 뭐 등등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몇 개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장사들 몇 개가 다 올라갔다. 그리고 어쨌든 구조 자체가 이 아래가 넓고 위로 모이는 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래 계열사 자, 이 자회사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지분 가치가 위쪽으로 쌓이는 구조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짚었듯이요, 오너 일가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 위에서 호라이즌이 있고 호라이즌 위에 오너가 있으니까 자, 이 원익이 또 아무래도 원익홀딩스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다? 원익이 또 지배 중심축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1월 2일날 12월 30일과 1월 2일날 이렇게 원익이 흐름이 강했냐?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 호라이즌이요. 자, 호라이즌이 일부 지분을 원익홀딩스 쪽에도 갖고 있던 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직구조, 자, 지배구조, 수직계열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 이러면 이제 이 그룹은 원익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정리하려는 거구나. 이런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되게 흔한 반응이에요. 지배구조 재편이든 뭐 정리든 수직계열화든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뭐 결국에는 이 원익홀딩스 위에 있는 원익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점은 뭐 원익이죠. 그래서 원익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자, 그 흐름을 보고 시장이 다음에 뭐를 한다? 자, 이 아래 구조를 보게 되면서 그룹주 전체를 다시 봅니다. 원익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원익 IPS, QNC, 뭐 원익 PNE, 큐브 등등 자, 1월 1일 날 다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요. 지주사면 원익홀딩스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논리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큰 돈은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지주사 원익홀딩스가 구조적인 수혜를 받는 속도가 느릴 때가 많고 이미 많이 올라온 구간이면 더더욱 바로 때리는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원익홀딩스를요. 자,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우리 원익은 뭐 스토리 측면에서 확장성이 빠르게 붙었던 편이 있어서 심지어 그리고 뭐 시총도 지금 낮고 자, 뭐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 소재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로봇이라는 전장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거느린 중심 사업체 느낌으로 그래서 수급이 자, 원익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좀 생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 자체도 조금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로봇 테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명확한 대장이 지금 조금 부재인 상황입니다. 그죠? 뭐 저번 주까지는 현대모백수가 많이 올라가 주기는 했는데 자, 요즘은 로봇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음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원익이 올라가 준 느낌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로봇 계열사도 있고 전장 밸류체인이랑도 연관이 된다라는 기대가 붙고 뭐 삼성이랑 연결 스토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뭐가 겹쳤다? 지배구조 개편이랑 정리 이슈까지도 겹쳤다. 그래서 이거 딱 시장이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아, 원익이 대장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프레임이 생기면 원익이 자, 이 현상을 가면서 그룹주들이 동반으로 들썩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오늘 원익홀딩스 얘기하면서 원익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원익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이 하루로 끝나느냐? 자, 1일 아니죠. 시장은 원익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원익 그룹 전체를 다시 보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지분 구조로 연결된 이런 구조가 있으면 자, 자금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익이 움직이니까 자, 시장은 그 아래 구조를 보게 되고 그룹주들까지도 다 같이 보기 시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나? 이 원익홀딩스 못 가고 원익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원익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음의 수혜는 누가 받지? 자, 다음 타겟은 누구냐?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서야 명확히 답이 나와요. 뭐냐면 원익홀딩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익홀딩스는요, 원익 바로 밑에 있고요. 그룹의 핵심 자회사들을 직접 지배하는 자 중간 허브 역할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맨 위 최상단을 먼저 때리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를 때리면서 자 확산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허브를 마지막으로 때립니다. 저는 딱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간다 뭐 이런 단정은 아니지만 자 원익홀딩스가 시장이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위치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상단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룹주 이 동반 상승으로 하단도 반응을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이 구조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는 우리 원익홀딩스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흐름,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거예요. 자 원익의 상한가는 시작의 신호고요. 그리고 그룹주들의 상승은 자 확산 반응이었고, 그리고 이 시장은 이 모든 걸 중심으로 보기 시작할 거다. 중심이 누구냐 여러분들? 자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논리예요.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요, 이미 올랐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자 그룹을 전체로 다시 보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그룹 중심의 허브 우리 원익홀딩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고 자 추가적인 뭐 연결되는 내용과 이런 수급의 변화 뭐 공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 이해가 되셨다 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원익홀딩스로 봐서요, 우리가 정리한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자 장내 매도 공시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원익이 2연상 가고 강세가 나오는 흐름인데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 속에서 원익홀딩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월요일 시초가 대응입니다. 월요일 시초가 대응은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 근데 우리가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별거 아니다 라고 영상을 통해서 알았지만 자 모르시는 분들은요, 최대주주 장내 매도 이 단어만 보고 자 내용은 안 보고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확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공포의 악재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말 동안 자 이런 해석이 제 영상이 자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만 하면은 오히려 월요일은요 자 별거 아니니까 이 위쪽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충분히 제하고요.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70%의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뭐냐면 우리 5만원대의 위구간 자 라운드 피겨 자 보다 호가가 50원에서 자 100원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구간대는요 이 심리적인 이 저항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5만원 윗구간에서 올라가게 되면 5만원대 위부터는 또 많이 올라오게 됐으니까 매도 심리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5만원 위에서는 매도를 하려는 이런 심리들이 나와서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그리고 또 원익홀딩스 이 아래 구간에서는 싸게 사겠다라는 심리가 같이 동반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일단은 또 앞에서 좋은 내용들 70%는 저는 월요일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니다, 이건 80%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안 좋은 20%까지도 우리는 그러면 하락하는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기 때문에 또 외부 변수가 있죠. 뭐냐면 미국 증시가 자 안 좋게 끝나기는 했습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어쨌든 흔들릴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0%는 올라가 줄 수 있는데 자 5만원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가격적인 변동되는 부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안 좋은 20%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월요일에 밀린다 그러면 1차 지지선은 어디냐, 자 1차 지지선은 47,000원에서 46,700원 정도 구간으로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차 지지선은 45,500원에서 45,0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작다, 20%밖에 안 된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기다려야죠.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의 이슈는요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악재가 생긴 거는 아닙니다. 자 지배구조 정리와 수직 계열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공시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일단은 이 세력들이 그동안 잡아줬던 지지 구간들이 여기서 살아있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자, 장 초반에 뭐 46,000원대가 무너진다? 그럴 일 적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45,000원, 자 45,00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겠죠. 자 45,000원을 만약에 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투매 물량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때는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수익이 난 사람들이 이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흔들리게 되면 무너지고, 자 반등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구간도 다시 무너지게 되면 매도 물량이 뭐 확 쏟아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면 어쨌든지 간에 원익홀딩스는 제가 이 다음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6만원 넘어서 7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지만, 자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 기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는 분할 매도 관점도 매도 타점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중을 아직 좀 많이 못 담으셨다, 놓치셨다, 아니면 중간에 차익 실현해서 지금 좀 덜어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기회를 어느 구간에서 잡으면 되느냐를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5만원 구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라운드 피겨 구간. 자 호가도 바뀌고 매도 물량이 원래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위로 올려봤는데 자 매물이 많네, 이 호가가 딱 여기서 5만원대에서 딱 막히네. 자 그러면 무리하게 뚫기보다 올라가다가 한 번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들 깨는 척하면서 개인들이 투매 물량을 유도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과정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방식을, 자 이게 흔들기예요. 항상 근데 중요하게 말씀드리죠. 이 지지선을 깰 때 개인들은 투매를 한다.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게 세력들의 흔들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일봉상의 5일선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자 1월 2일 종가 기준으로요 5일선을 터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6%가량 44,500원, 7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한 6%가 빠져야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44,500원 정도 구간이다라는 결과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5일선도 같이 내려가니까 꼬리 달고 자 43,000원, 44,000원까지도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최악의 흔들리는 시나리오, 자 여러분들 빠지는 게 아니라 흔드는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흔드는 시나리오로 머릿속에 한 번 정도만 넣어두시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딱 한 줄입니다. 자 5일선을 깨고 끝까지 안 깬 다음에 버티면 오히려 우리는 기회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 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어쨌든지 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것도 맞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은 지켜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분봉상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세력들이요 돈을 쓴 구간이 보여요. 이 돈을 써서 많이 올렸고, 자 올린 상태에서 딱 잡아줬고 이 가두리 구간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뭐냐, 더 올릴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5만원대 구간, 이 구간에서 매물 부담 때문에 밀고 가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흔들고 갈 수 있다, 이 관점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 최대주주 이 공시 이슈, 자 최대주주 매도에 대한 이슈 내용 풀어드렸고, 이 원익그룹주들의 상승의 흐름도 풀어드렸고, 그리고 월요일 시초가 대응까지도 풀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는 조금 겁을 들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 20%라도 되는 내용들, 자 어쨌든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고 호흡이 살짝 흔들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핵심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다면 구독과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거요? 자 신고가까지도 같이 작성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응원해 주셔야 다른 분들에게도 주말 동안 많이 퍼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셔서 혼자 대응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실시간 내용도 궁금하고 일단 최종적인 이 황금손 다니엘이 보고 있는 매수가 매도가 타점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 번호고요. 자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실시간 내용과 매수가 매도가 리포트, 그리고 후속주까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해드리는지, 이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수익 실현해왔는지를 보여드려야겠죠. 자
자, 화면 왼쪽 잠깐 집중해서 봐주시면 핸드폰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뭐냐? 여러분들이 010-9630-2563번으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리포트랑 후속주까지 넣어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보내드린다? 단체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문자 보낼 때 여러분들께 잘 가고 있나?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원익홀딩스 어떤 구간에서 타점 안내 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8월 27일 날 수요일이죠. 원익홀딩스 7,620원 부근에 에서 안내 드렸습니다. 자, 사유는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비중까지도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넣어드렸는지는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안내 드렸으면 매도 타점도 드려야겠죠. 그게 언제다? 자, 11월 14일까지도 끌고 오면서 이때가 제가 알기로 투경 지정일일 겁니다. 그래서 투경 지정됐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받는 거는 99%이기 때문에 거의 매도가 29,450원 부근에서 안내 드리면서, 그리고 매도했으니까 다시 잡아야겠죠. 그게 언제다? 자, 11월 19일 날 이 매매 패턴 따라서 4에서 5일 차에 잡아가는 게 정석이니까 다시 한 번 더 23,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 드리면서, 자,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잘 끌고 올 수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잘 잡아서 가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 차익 실현을 숙명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이 단체 문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010-9630-2563입니다.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단체 문자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감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보셨을 때, 아, 황금손 다니엘의 관점이 이렇구나 라고 받아보셔서 뭐 흘리셔도 좋고, 아니면 내용이 진짜 괜찮구나 라고 적용을 해보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에 후속주로 가져온 이 황금손 다니엘 우리 주식타짜 훈련소 30만 구독자 기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제가 진짜로 열정 많으신 분들이구나 라고 보답을 드리고 싶어서, 자,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만큼은 한 번씩들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이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지류는 뭐다? 자,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요, 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자, 삼성전자는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뭐다?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코로나 때도요, 이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면 이 36,000원에서 출발해서 10만원 찍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종료되면 하락이 되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 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뭐냐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는요, 로봇과 전장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뭐냐?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사업에서도 필요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겹치는 건 바로 라이다입니다. 자, 라이다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대강 알고 계시는 게 뭐다?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로봇에도 눈이 되고 자동차에서도 눈이 되는 이 역할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자, 거리 측정을 하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들을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미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두 개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자, 이번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자,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뇌물 투자로 갔다가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 근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자율주행도
자, 굉장히 배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수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땠죠? 자, 우리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 하나만으로 자, 얼마 갔습니까? 17,500원에서요. 53만 1,0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자, 무려 25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대박 날 거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니어도 솔직히 러프하게 한 10배 정도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거. 왜냐? 최악의 경우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미래 산업 중 하나이고요.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돈 냄새를 맡고 충분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나 약속드릴게요. 2026년 자, 큰 돈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윳돈으로 한번 잡는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면 자, 가정을 한 거고, 그러면 300만 원 잡게 되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10배거 달성하면 자, 3천만 원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받아가셔서 이 황금손 다니엘의 인수합병 후보군, 자, 이번 종목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첫 햄버거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 자체도 저점이기는 하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드리겠습니다. 자, 010-9630-2563번으로 자,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인수입니다. 자, 인수. 자, 인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자, 인수합병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많은 얘기 드렸죠. 뭐다? 우리 원익골딩스의 매수매도 타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원익입니다. 자, 만약에 두 가지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익과 인수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익과 인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10-9630-2563 제 황금손 다니엘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원익과 인수 같이 보내주시면 두 가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뭐다? 이 100% 무료니까 다만 이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너무 적게 달리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 그러니까 문자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보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뒷부분에 이 인수합병 종목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셨으면, 이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해서 제가 가장 뒷부분에 넣어드린 거니까 한 번씩들, 제가 이 애정하는 구독자님들, 열정 많으신 분들은 제가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